의미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캠스터디 하고 뭐 한 사람도 안 만나고 집에서만 있고 운동만 하고 뭐 로봇도 아니고 그죠? 초대박 사건 올해도 나왔습니다. 32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전체 수석으로 합격하신 우리 조혜담 평가사님을 모시고 오늘 재미있게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조혜담이라고 합니다. 저는 PR 회사에서 4년 정도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퇴사 후 전업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31회 1차 시험에 합격하고 32회 2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 전체 수석 일단 뭐 제가 고맙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저희 방문각에서 합격자가 항상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불안감은 없어요. 근데 올해도 우리 수석 합격자분이 나오셔야 될 텐데 마치 낚시를 하면 월척을 한 마리 낚는 것처럼 올해도 이제 수석 한 마리가 아니고 수석 한 명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올해도 저기 조혜담 평가사가 카톡으로 아침 전체 수석 갔다고 자기가 해주셔가지고 전체 수석인 걸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다른 평가사님한테 연락하니까 점수를 캡처해서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통계자료 보내주시면서 아니 그럼 너가 수석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그때 내가 수석인가? 나네? 네. 우리 감정평가사 이제 합격을 하셨는데 그 PR 회사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준비하셨어요? 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네, 관계가 전혀 없긴 한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에 있어서 전문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전에 좀 흔히 보는 전문직들이 너무 정적인 사무직이 많아서 관심이 전혀 없었다가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서 감정평가사를 알게 되면서 전문직인데도 굉장히 활동적이고 좀 많이 돌아다니고 이런 점이 매력적이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원래? 원래 관심이 좀 있기도 했고 또 재테크 하면서 이제 하도 다들 비트코인 주식 이런 거보다는 부동산이 가장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회사를 나와서 공부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사 다니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야근하고 나면은 너무 피곤하고 일도 많고 해서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예 이제 퇴사를 하고 제대로 공부 시작했어요. 아예 회사를 그냥 그만두고 공부를 하셨군요. 그럼 이제 딱 회사를 그만두고 뭐 여러 학원들도 많고 하는데 저희 방문각을 선택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이제 처음에 감정평가사 뭐 수험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검색을 했었는데 방문각이 제일 위에 있기도 했고 좀 여러 사이트를 봤을 때 합격자가 제일 많지 않나 싶은 부분이 방문각 홍보를 잘하고 있네요, 그죠? 과목별 점수를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실무는 54.5점, 이론은 62.5점, 법규는 64.5점입니다. 그럼 평균이? 평균이 60.5점입니다. 60.5점? 사실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60점이 맞았고 무슨 수석이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커트라인이 48점인가 7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60점이면 높은 겁니다. 높은 편이 아니고 엄청 제일 높은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그죠? 모든 과목에서 다 이렇게 안정적인 점수를 득점을 하신 그 방법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보시면 전략 과목을 정하고 나머지는 명가락 하자 이렇게 좀 전략을 짜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해서 세 과목 다 안정권에 올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자 이런 목표가 있었고 실제 시험에서도 한 과목이 엄청 높다기보다는 세 과목 다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GS 스터디를 하면서 조금 실제 시험에 대한 대비도 많이 하고 답지 쓰는 연습도 많이 해보려고 했어서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공부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루가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이게 몇 시간 했냐고 물어보면은 많이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거꾸로 내려가야 돼요. 잠을 몇 시간 잤냐부터 시작해야 돼. 저는 일단 잠은 한 7시간. 자, 그러면 24 빼기 7, 그죠? 자, 그 다음에 남는 시간 17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있어요. 네. 그죠? 그러면 아침은 어떻게 드셨어요? 아침은 이제 주로 커피나 뭐 두유나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공부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실무 문제 풀면서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저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점심이라도 잘 먹어야겠죠? 점심은 이제 또 간단하게 책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고구마나 막 베이글 같은 이제 간단한 음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저녁이라도 뭐 삼겹살 같은 거 안 드셨습니까? 삼겹살까지는 아니고 저녁은 이제 집에서 먹고 싶은 거 집밥으로 그래요? 저녁 같은 경우는 편하게 먹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밥을 드실 수 있는 환경이 되셨군요. 세 개 다 합쳐서 1시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네, 밥 먹는 시간. 그러면 1시간 빼면 이제 16시간인데 뭐 화장실도 가야 되니까 1시간 빼면은 15시간이에요.
그럼 15시간 내내 공부하신 건가요? 그 이제 운동 보통 1시간 정도 운동 시간이 있었고, 네. 또 뭐 공부 집에서 안 하고 이동하면 이동 시간도 필요하니까.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로 집에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아무리 따져도 한 13시간 정도는 공부하신 거네요? 이렇게 공부를 몇 개월 하신 거예요? 주로 시험 전 4, 5개월부터는 딱 거의 이 루틴으로 계속 공부했었어요. 4, 5개월? 네. 최소한 4, 5개월? 그다음에 그전에는 조금 이제 뭐 친구들도 좀 만나고 뭐 했겠죠? 네, 그 전에는 이제 오프라인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학원을 왔다 갔다가 많이 했었고, 그 온라인 스터디가 도움이 많이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서 이동 시간도 없고, 그리고 뭐 지각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사담 같은 변수가 줄어드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인간미는 떨어지네요, 그렇죠? 퇴사를 몇 월달에 하셨나요? 퇴사를 2020년 1월에 했습니다. 1월에? 네. 그 해 1차가 몇 월달에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운이 좋게 미뤄져서 그때 6월에 봤었던. 진짜 운이 좋네요. 원래 1월달에 3월달 시험이었으면 좀 많이 빡빡한데. 네, 그 저는 퇴사하고 이제 책을 폈는데 생각보다 그 과목 양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2개월 안에 힘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힘들 수가 있는 게 힘들어요. 네, 진짜 운이 좋게 미뤄져서. 네. 100% 온라인으로만 하신 거세요? 1차는? 네네, 1차는 100%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1월달부터 어떻게 수강을 하셨습니까? 그 1월 달에 바로 진입해서 사실 이미 실강이나 모든 게 다 끝난 상태여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저는 기본 강의랑 문제풀이 강의만 빨리빨리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 조금 풀고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0년도 1차 합격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2차에 올인을 하신 거네요, 그죠? 네. 그러면 1차 합격한 날 또 공부하셨어요? 아니요, 1차 합격한 날은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고 그쵸? 처음이자 그치, 마지막으로 그치. 술을 마시고. 아, 이런 거 한 번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너무 인간미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캠 스터디 하고 뭐 한 사람도 안 만나고 집에서만 있고 운동만 하고 뭐 로봇도 아니고 그죠.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무 이론 법규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실무부터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을 하셨는지 한번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저 실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강의가 1차 다음 주인가부터 개강을 했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기본 강의 쭉 수강하면서 그 실무 스터디원들이랑 반나절씩 기본 강의 때 풀었던 논점 복습하고 계속 문제풀이하고 그렇게 공부했어요. 기본 강의는 5%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오셔서 뭐 퀴즈 이런 거 다 잘 푸시고? 퀴즈는 진짜 항상 꼭 가서 현강에서 풀려고 했었고, 그때 강의가 토요일에 있었어서 테니스가 토요일에 레슨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실무 와서 퀴즈만 보고 테니스 레슨 가고 이제 인강으로 수업 듣고 이렇게 해서 퀴즈는 꼭 현강에서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제 실무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실무도 지금 점수가 아까 54점 몇 점이었잖아요. 잘 보신 건데 실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득점을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었는지 과목별로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네요.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세 과목 다 암기랑 답지 쓰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고요. 사실 그래서 시험 4, 5개월 전부터는 실무 100점, 이론 50점, 법규 50점을 매일 작성을 했고 암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 내용이나 주요 법조문은 모두 암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시험장 100분 안에서 100점 쓰는 게 굉장히 시간이 타이트한데 답지를 평소에 많이 써보고 암기가 잘 돼 있어야 좀 안정적으로 답을 잘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답지 써보는 연습할 때는 이제 단순히 그냥 답지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논점이 나오면 이렇게 쓰겠다 이런 거를 조금 확실히 가져가려고 했었던 편이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이제 실무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맞추는 거 외에도 이제 채점자한테 내가 이 논점을 알고 있다라는 걸 명확히 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단순히 이제 계산식으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논점이 되는 부분은 주석을 많이 달아서라도 좀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려고 했었고 그게 시험에서도 좀 득점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봐도 무난한 답지를 쓰려고 했었고 특히 이론 같은 경우에 논점 이탈이나 아니면은 틀린 내용 쓰는 게 주요한 감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논점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이탈이 나지 않게 내가 이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쓰겠다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준비를 해서 간 편이었고요. 그리고 법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좀 가장 어려워했던 과목이어서 암기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었고 남들이 이제 A급, B급이라고 하는 논점 외에도 C급, D급까지 많이 준비를 해갔었던 편이었습니다. 원래 암기력이 좋으십니까? 원래 암기력이 좋은 편이긴 해요. 아, 그러세요? 나 저런 거 너무 좋아요. 나 수석했다고 할 때 나 원래 공부 잘했어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죠? 나는 원래 못했는데 갑자기 수석했어.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암기를 하는 그 팁 같은 거 있으세요? 같은 내용을 암기했을 때
너무 오래 복습을 안 하다 보면은 금방 까먹게 되는데 이제 자주자주 복습을 하다 보면은 그 내용이 오히려 더 잘 기억이 되는 것 같아서 교재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뭐 이런 그런 패턴 같은 게 있으세요? 그 두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험생들 많이 따니까 이제 그런 유명한 두문자 같은 거 외우고 법조문 같은 경우에도 좀 중요한 법들은 뭐 행정소송법 뭐 몇 조 이렇게 하면은 무슨 내용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암기하는 스터디도 많이 했어요. 스터디 하는 거가 이제 시험에서 어떤 도움을 줬는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스터디 내내 등수가 20등에서 50등 사이로 조금 안정적인 편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갖고 가다 보니까 다들 100등 안에 들면 합격한다, 첫 페이지에 있으면 무조건 합격이다 이렇게 흔히들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금 수험 기간 내내 마음 편하게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GS에서 매번 문제 푸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도 조금 침착하게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 걱정이 없었겠어요, 그죠? 공부하면서. 네, 조금 크게 막 불안해하거나 뭐 내가 공부 방법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은 크게 안 하던 편이었습니다. 실제 시험장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저는 아침 한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에 요가를 하고 아침 저는 8시에 시험장이 연다고 해서 제일 일찍 가서 그때 실무 1번 40점짜리 문제를 스터디 문제를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시작했어요. 시험날 그 시험지를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일단 실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받았는데 페이지 수를 확인하는데 26페이지여서 사례도 많고 막 오타 수정도 있어가지고 저희 시험장에서는 그걸 하나하나 다 불러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받자마자 시간이 진짜 부족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좀 빨리 풀었었고 근데 오히려 문제를 풀면서는 그동안 스터디에서 봤던 문제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좀 마음 편하게 풀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론 같은 경우에도 스터디에서 이제 자주 보던 논점들이 나와가지고 파본 검사할 때 바로 3, 4번을 머릿속에서 바로 목차를 짰었었고요. 그 법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브리타라고 하는 3번에 일부 취소 논점이 생각나지 않아서 처음에 좀 당황했었는데 그냥 이제 아는 자신 있는 논점부터 답을 쓰다 보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이제 그 논점이 스쳐 지나가면서 차분하게 답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실무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 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어요? 저는 평소에도 이제 시간을 좀 칼같이 지켜서 풀려고 하는 편이었고 이제 보시면 1번에 시간 투입을 뭐 50분 이렇게 1시간까지 길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냥 40, 30, 20, 10 이렇게 딱 나눠서 평소에도 그렇게 풀려고 했었습니다. 그 평소에도 이제 시간에 대한 그 제한을 두고 연습을 하셨던 게 네. 도움이 많이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다른 수험생들과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걸 통상 개별 스터디라고 하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부하는 거. 온라인으로 한 거 빼놓고 이렇게 실제로 만나서 한 것도 있었습니까? 실제로 만나서 한 건 이제 코로나 심해지기 전에는 실제로 많이 만나서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이게 언제까지 되면 할 수 있고 없고가 좀 불확실해지면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아예 온라인으로 돌려서 했었습니다. 스터디를 그러면은 몇 개 팀을 진행을 하신 거예요? 개별 스터디를? 진짜 많이 해서 한 6개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스터디랑 과목별 스터디를 분리해서 생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온라인으로 캠을 켜놓고 같이 2시간 동안 공부하자, 이렇게 공부만 하자 이런 스터디였고 과목별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진도도 같이 정해서 질문도 하고 뭐 자료 공유도 하고 이런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 스터디 하신 분들이 좀 결과가 좋았습니까? 그래서 과목별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론 스터디원들도 다 붙었고 4명이 다 다요? 붙었고 네. 그 실무도 4명이 다 붙었고 법규도 3명이 다 붙었습니다. 뭐 드림팀이네요, 드림팀. 그죠? 아니면 예담 씨가 간 팀이 다 되는 뭐 그런 기운이 있었나? 사주에서 올해 학운이 좋다고.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1차 시험 뒤로 밀렸죠. 뭐 그래서 합격을 간신히 했죠. 뭐 그다음에 원래 암기 잘했고 뭐 그죠? 게다가 사주까지 좋아요. 그러니까 합격은 뭐 이미 예정돼 있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셨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정평가사 공부하는 수험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수석할 수 있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이제 합격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감정평가서로서의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시험은 가장 처음 넘어야 될 작은 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나의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짧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빨리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시면은 빨리 합격에 도달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방문가 감정평가사 화이팅!